안녕하세요. 프린터 부클렛 강의 프로그램 첫 번째 시간 기초 타이포그래피입니다. 사실 기초 타이포그래피라기보다는 편집 실습을 위한 타이포그래피 상식에 더 가깝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칠게 전개되기 때문에 동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은 책에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 챕터에서 소개해 드릴 테니 관심 있다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활자체, 흔히 말하는 폰트입니다. 글줄 정렬, 자간, 어간, 행간, 구분과 강조, 문장 보호와 표기법, 추천 도서입니다. 첫 번째로 활자체를 살펴보겠습니다. 활자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명조체, 또 하나는 고딕체입니다. 명조체는 도둠체, 부리체, 영어 문화권에선 세리프라고도 부르고요. 고딕체는 바탕체, 민부리체, 영어 문화권에선 산세리프라고도 부릅니다. 본문에 많이 쓰이는 명조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SM 신신명조 10, SM 태명조, SM 견출명조, SM 세명조, 산돌명조 내요 1, 산돌 단편선 바탕, 산돌 광화문, 산돌 정체, 산돌 릅봄, 윤명조 700, 그리고 무료 폰트인 나눔명조, 제주명조, 봄명조, 마포 금빛나루, 마포 꽃섬 등이 있습니다. 본문에 많이 쓰이는 고딕체에는 산돌 고딕 네오 1, 네오 2, 네오 3, 직지 고딕, SM3 중고딕, 윤고딕 705, 무료 폰트로는 아리따 도둠, 봄고딕, G마켓 산스 등이 있습니다. 독서라는 행위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독자는 긴 시간 긴 글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눈이 피로하지 않도록 과한 개성의 활자체 사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디자인 의도가 있다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은 글줄 정렬입니다. 글줄은 총 6가지 방법으로 정렬할 수 있는데요.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 오른쪽 정렬, 마지막 줄을 왼쪽 정렬하는 균등 배치, 마지막 줄을 가운데 정렬하는 균등 배치, 모든 줄 균등 배치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권장드리는 배치는 왼쪽 정렬입니다. 읽기 편하고 시각적인 질감을 고르게 만들기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디자인 의도에 따라 이 또한 다른 정렬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정렬과 균등 배치에서 중요한 장치로 기능한 것이 바로 하이픈인데요. 붙임표라고도 불리는 하이픈은 라틴 문자를 사용하는 언어권에서 종이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하이픈은 한 줄에 다 담지 못한 단어를 다음 줄에 이었을 때 이 잘린 단어는 다음 줄 앞에 오는 단어와 연결된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이픈은 한글에선 없는 개념이지만 인디자인에서 한글 텍스트의 하이픈 옵션을 선택하면 음절 단위로 줄글을 바꾸고 하이픈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절 단위로 줄글을 바꿉니다. 왼쪽 정렬에서는 어절 단위로, 균등 배치에서는 음절 단위로 끊어져야 아름답습니다. 즉 1번, 4번이 맞는 편집인 것이죠. 다음은 자어 행간입니다. 자간은 글자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각각 자간이 마이너스 100일 때, 0일 때, 100일 때입니다. 어간은 단어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각각 0%, 50%, 100%일 때입니다. 행간은 글줄 사이의 간격을 말합니다. 각각 글자 크기가 14포인트일 때 16포인트, 26포인트, 36포인트만큼 줬습니다. 자어 행간에 정답은 없습니다. 직접 적용시켜 보면서 적당한 정도를 찾아내 사용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구분과 강조입니다. 흔히 어떤 단어나 단락을 강조할 때 쓰이는 표현들을 모아봤는데요. 순서대로 밑줄, 관점, 작은 따옴표, 두꺼운 글자 가족 사용, 다른 활자체 사용이며 라틴 문자의 경우 기울인 글자죠.
이탈릭체, 대문자, 작은 대문자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장 보호와 표기법입니다. 이건 편집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한데요. 첫 번째로 붙임표와 반각줄표, 정각줄표입니다. 붙임표는 하이픈이라고도 부르며 낱말을 합치거나 음절을 나눌 때 쓰입니다. 반각줄표는 n-라고도 불리며 범위를 나타낼 때 쓰입니다. 전각줄표는 m-라고도 부르며 출처 표기와 부제목, 말을 덧댈 때 사용합니다. 반각줄표를 n-라고 부르는 이유는 라틴 문자의 n과 그 너비가 비슷하기 때문이고, 정각줄표를 m-라고 부르는 이유는 라틴 문자의 m과 그 너비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수직 따옴표와 구분 따옴표입니다. 수직 따옴표는 시작과 끝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직 따옴표보다는 구분 따옴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다음은 쌍점입니다. 쌍점은 비율, 시간, 표시 등을 제외한 항목 내용, 화자 내용, 제목, 부제목 관계에서 앞글자와 붙여서 뒷글자와 띄어서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이 앞글자와 띄어서 사용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표기입니다. 그 다음은 나표입니다. 겹나표는 문장 안에서 책의 제목이나 신문 이름 등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이를 대신해 큰 따옴표를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반면 혼나표는 문장 안에서 글의 제목이나 소제목 등을 나타낼 때 씁니다. 이를 대신하여 작은 따옴표를 쓰는 것도 허용됩니다. 그 다음은 화살괄호입니다. 겹 화살괄호는 일반적으로 겹나표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되는데요. 주로 예술작품의 연작이나 제목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홑 화살괄호는 일반적으로 혼나표와 같은 용법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미술, 음악, 공연, 영화 등 예술작품의 제목을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기에메인데요. 기에메란 일부 유럽어 문화권에서 인용문을 나타낼 때 따옴표 대신 쓰는 것입니다. 국문 조판 영역에서는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이유로 종종 화살괄호 대신 사용됩니다. 그 다음은 온점입니다.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침표를 씀으로써 비로소 문장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빈번히 잘못된 표기가 보이는데요. 가령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 월, 일을 표시할 때 글자 대신 마침표로 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2020년 5월 10일에서 한글로 쓰인 연, 월, 일을 각각 마침표로 대신하여 2020.5.10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자에 점을 빼는 경우가 종종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2020년 5월 10 이렇게 문장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잘못된 표기입니다. 또한 라틴 알파벳에서 단어를 줄였을 때도 글자 대신 마침표로 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이니셜 사이에는 간격을 두지 않으며 뒤에 있는 온점을 빼먹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말줄임표입니다. 말줄임표는 가운데 6점을 찍는 것이 원칙이지만 아래에 6점 또는 가운데에 3점, 아래에 3점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말끝을 흐리거나 자신감 없음을 나타낼 때 글의 일부를 생략할 때 줄임표를 사용하며 아래에 점을 찍는 경우에도 마침표가 필요하다면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즉, 마침표를 포함하면 아래에 7점을 찍는 셈입니다. 다만 문장을 생략하는 경우 줄임표 앞뒤에 쉼표나 마침표 따위를 쓰지 않습니다. 또한 말 줄임표로서 아래에 마침표를 2점만 찍는 잘못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추천 도서입니다. 저 또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은 책들인데요. 폰트의 비밀,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33가지 서체 이야기, 마이크로 타이포그래피 순으로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